네, 오늘은 이제 가슴의 통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흉통이라고 하죠. 이 가슴이라는 것은 이제 흉곽, 흉측한 곳.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거나 두근거리거나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환자 자신이 공포스럽고 뭐 큰 병은 아닌가, 갑자기 어떻게 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들을 합니다. 가슴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기의 바다라고 합니다. 기라는 것은 화의 싹이죠. 화가 뭉쳐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슴의 통증이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뭐가 찍어 누르는 것 같다. 가슴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다. 뻐근하게 은근하게 아프다. 다양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하는지, 과연 흉통이, 가슴의 통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심장적으로 통증이 10개가 있다면 1개만 진짜 통증, 심통이고 진심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머지 9개는 비위나 담음으로 의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통증을 너무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 자신은 상당히 공포스러워하고, 왜? 거기에 중요한 장기가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심통은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통증은 열이면 하나하나 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겁먹지 말라. 잘 치료되니까. 가슴이 아프다 하더라도 실제로 심장 문제인 것은 드물다는 것이죠. 네. 그럼 가슴의 통증,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심통. 그렇게 많이 들어보는 건 아니죠. 개심통.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릴 개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심장에,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전기청양탕이나 감이사칠탕 같은 이러한 약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얼굴이 각이 지거나 두상이 크거나 코가 오똑한 여성들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또 소심한 남성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식심통입니다. 그 다음에 식심통, 먹을 식자입니다. 일대 식자는 식심통, 음식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음식과 관련이 있더라도 입술이 얇은 사람, 작은 사람은 잘 안 나타나요. 입술이 두툼하고 입이 큰 사람이 음식과 관련해서 심장의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이때 향사양이탕이나 가감향소산을 씁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대개 1번이나 2번에 의해서 오는 심장의 통증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심통이네. 이거는 마시는 거예요. 마실 음자. 마시는 것이 잘못되면 수음이나 담음 같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심통은 감이 오령산이나 공화탕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냉심통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입술이 푸르거나 눈이 쑥 들어간 형, 얼굴이 함하고 턱이 좀 나온 형, 이런 형들이 냉심통이 잘 나타나요. 한기, 찬 느낌이 의해서 또는 찬약, 찬약이라는 것은 화학약품으로 만든 약입니다. 이런 것과 연관돼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오니탕이나 감이 오족산 같은 약을 쓰는데요. 손발이 찬 사람은 감이 오족산, 또 화학약품 같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서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오니탕 같은 이런 약들을 응용하기도 합니다. 신심통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에서 등까지, 그러니까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등까지 같이 아파지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신선복귀탕이나 감이 반총산 같은 약으로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됩니다. 기타 위심통, 비심통, 풍심통, 주심통, 이건 술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이것도 현대에 꽤 많습니다. 풍심통은 코가 붉은 사람입니다. 코가 붉은 사람이 통증이 심장의 통증이 올 경우는 풍심통으로 보고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됩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적에서는 그 원인과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은 어떻게 나느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장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심장은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런 현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대체로 심장 쪽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심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의 통증, 흉통 환자들이 꽤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의 통증, 즉 흉통은 한의학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심장 쪽에 통증을 느낀다면 또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선 이 가슴의 통증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근본 원인과 치료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가슴의 통증, 흉통 때문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박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답답함 조금은 해소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치료 사례를 통해 자세한 말씀 전해주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어떤 통증보다 심각하게 느낄 것 같은 가슴 통증, 네. 이러한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잘 치료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증상들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셨는데 무엇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의 통증이 굉장히 오랜 세월 고생을 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한방 치료를 원해서 내원하신 것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떠셨나요? 늘 가슴에 우리하게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분은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꼭 짚고 넘어간다는 그러한 편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은 편인데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통증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등까지 아파오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심장 쪽의 검사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가슴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심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유명하다는 곳을 다니면서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증상은 나타나니까 약을 주기는 하는데 임시 진통을 없애주는 통증을 없애주는 그러한 약을 주더랍니다. 당연히 진통제를 드시면 그때는 좀 덜한 듯한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불안하다고 하면서 한방적인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원에 내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우선 생긴 모습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어려운 병, 현대의학적으로 검사상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한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키는 160cm에 62kg 나가니까 살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체보다 상체 쪽으로 살이 찌는 체형이었고요. 눈딱부리가 두툼하고 가슴이 큰 전형적인 양명형 체질이었습니다. 양명형 체질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특수한 체질입니다. 네, 이 특수 체질인 양명형인 분들이 심장 통증이 많이 오나요? 예, 양명형들이 오는 심장 통증은 조금 독특합니다. 위열이라고 해서 위장과 관련돼서 심장의 통증이 잘 나타나는 것이죠. 이분은 식탐도 있고 무엇이든지 맛있게 잘 먹고 소화력도 좋은데 열은 항상 위로 올라가니까 이 열이 가슴 흉부에 몰리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체질보다도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박사님의 원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양명형은 박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신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분이 호소하는 다른 증상들도 있었을까요? 네. 양명형 체질은 열이 많고 다혈질이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도 열심히 먹고 일도 열심히 하는 체질이죠. 이러한 체질들이 가슴에 통증이 오면 특히 이분은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호소했는데요. 신경을 쓰면 가슴 통증이 심하면 등짝까지 아프다고 했습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편인데 기관지 확장증으로 약을 들고도 있다고 했습니다. 으슬으슬 오한기도 잘 느끼고 혓바늘도 잘 돋으면서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아서 힘들다. 자다가 종아리를 쭉 뻗으면 근육에 쥐가 난다. 이렇게 등치가 좋은데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다. 배고프면 정말 너무나 힘들다.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다. 소변을 자주 본다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분은 양명형 체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 시간에 가슴의 통증, 흉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드렸죠. 그형에 그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양명형 같이 열이 많은 체질은 열실결용이 오기 쉬운데요. 열실결용이라는 것은 열이 흉부에 맺혀서 흉통이 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면 흉부에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가슴의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대변이 잘 소통되지 않는데 이 대변이 잘 소통되어야 흉부의 열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대변 소통이 안 되니까 열이 맺혀서 가슴에 흉통이 오는 열실결용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대변을 부드럽게 소통시켜서 열을 빼주고 가슴에 맺힌 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시오탕에 소함용탕이라는 처방을 합방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네, 그간 답답하던 환자의 궁금증도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이분은 신속하게 효과가 났습니다. 그것은 대변이 빠져나가니까 열이 위로 치솟던 것이 좋아진 겁니다. 이것은 불이 난 집에 불을 빼면 좋아지는 거와 똑같은 건데 대변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가슴의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흉통인데 진통제 같은 것을 먹어봐도 이렇게 편하게 지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신기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한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연달아 3개월 정도 치료 후에는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약에는 전혀 진통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주고 대변을 소통시켜서 열을 빼주고 그럼에도 약이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아주 좋은 효과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불편함이 굉장히 빨리 해소되고 환자가 만족스러워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례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장기간 가슴의 흉통 때문에 통증은 물론 답답함으로 하루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가슴 통증의 원인이 심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체질상의 원인으로 이 근본 치료까지 받게 되셔서 정말 다행인데요. 시청하시면서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나의 체질에 맞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오산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김정수님의 건강 고민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우측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치료를 꽤 오랜 기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서 박사님께 문의드리게 됐어요. 지금 상태는 발을 딛기만 해도 꽤 심하게 통증이 있는 상태로 5분 이상 걷기가 힘이 듭니다. 심할 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욱신욱신 쑤시기도 하는데 너무 아플 땐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기는 합니다. 주변에선 침을 맞으면 좋아진다고 한의원에 가보라고 하는데요. 정말 침 맞으면 족저근막염이 나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도가 있나 해서 박사님께 여쭤봅니다. 네, 장기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애청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와, 이 정도 증상이면 일상 자체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방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한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요. 이 수족이라는 것은 비위에 속합니다. 첫째로요. 그래서 비위가 좋지 않아서 발바닥에 족저 건망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개 보면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얼굴이 노란 편에 속하는 사람이 비위가 운행이 안 돼서 족저 건망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골대자, 말하자면 뼈가 굵은 사람, 그런 사람도 대개 보면 관골이 나와 있고 살이 별로 없으면서 뼈가 굵은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피부가 건조하면서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정이 부족돼서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40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밖에도 골자라고 해서 뼈에 어떠한 이렇게 티눈 같은 게 생겨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연세가 많은 분보다 치료가 쉬운데 한약을 써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서 침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김정수님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가슴 통증, 흉통이란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